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의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이제 매번 얘기하고 있지만 경로당이 오래전에 운동기구 준 거를 교체도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경로당이 거의 많아요. 이런 것들을 과감히 빼내고 실제 필요한 운동기구를 줘야 되는데 매년 1,000만 원씩 세우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임 국장님 계실 때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다는데 조사는 해봤어요? 그 부분은 일단 올해는 추경에 저희가 더 확보를 해서 올해 총 예산이 한 5천만 원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신설되는 데는 어차피 저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건 따로 그거 외에 이제 별도로 신설되는 걸 이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하는 게. 그래서 정말 오래돼가지고 필요한 데는 우선순위 중에서 하도록 그게 진행 중에 있고요. 요 예산 분야는 저희가 좀 더 예산 확보를 해서 할 필요가 있죠. 제가 어느 경로당 가면은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네. 네. 그 운동기구 언제 갖고 주냐고.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사실은 어르신들이 러닝머신 그런 거는 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저희가 그런 방을 빼고 어르신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기구를 넣어주는 게 그렇죠.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 손잡이는 추진실적이 140개 였는데 남은 것도 532개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신청을 받아서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출장소에서 1차분으로 해서 받은 실적이 그거고요. 더 들어오는 거는 예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당이 이제 마을회관을 예전에 이제 지은 것을 경로당으로 이제 겸해서 같이 쓰잖아요. 네. 보통은 1층은 여성, 2층은 남성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써요. 네.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보면 거의는 캐노피를 달았는데 안 다는 데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겨울 같은 데는 위험한데 이거를 좀 조세해서 일괄적으로 좀 이렇게 덮어주면 안 되나? 그 부분도 사실은 캐노피가 안 된 시설에 그 해드리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현대서울이 조금씩이라도 해드리고는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하나만 좀 파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별도로 얘기한 금고기는 어떻게 됐어요? 금고길리는 사실은 그 부분은 현대 사업으로 저희가 하기에는 현대 가서 하긴 했는데 좀 정책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어차피 그 마을회관 관리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처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결론 좀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 시는 이제 노인복지관이 있으면 그 노인복지관 안에 이제 노인대학이 있잖아요. 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실제는 이제 4개죠, 4개? 네, 4개입니다. 거기에 이제 노인대학이 다 각각 있고, 네, 있습니다. 이게 운영비나 인건비가 사실상 이제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런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 첫째는. 두 번째는 복지관을 이제 위탁을 받아서 복지재단이 맡은 데도 있고 이제 다른 데가 맡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노인대학 예산도 별도로 있고 네. 복지관 예산 별도로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노인대학 예산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이게 막 겸해서 다 그냥 이렇게 넘어오니까 복지관은 다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래. 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은 더더욱 운영비가 부족한데 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네. 그래서 노인대학을 더 주든지 네. 아니면 복지관을 더 주든지 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저희가 한번 또 일괄 또 인상해준 적이 얼마 안 됐지만은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좀 매년마다 상승되는 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겹치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실제로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건지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노인대학하고 복지관하고의 이 운영비 문제는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 예. 정리하면 야박해지니까 그 네. 부족한 만큼을 네. 더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여성 가족과의 양성평등에 대해서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양성평등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기념행사 한다고 이게 양성평등이 되는 거 아니라고 봐요. 네. 근데 양성평등에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사업이 있는 것 같진 않고, 또 여기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 여성 대표성 제고에서 위원회를 여성으로 40% 이상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26% 했다고 돼 있네요.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이 맞습니다. 행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이제 각종 조례를 만들 때, 그러니까 각종 행사를 할 때 여성을 폄하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에 관한 뭐 여성 여건 신장 이런 걸 위해서 교육 같은 걸 쭉 해오는 과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시에 전수조사를 했더니 91개 위원회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30개밖에 안 되는데, 계속 40% 이상이 확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안 되는 것이, 현재 위원회에서 임기가 현재 있는 기존 의원들의 임기. 예, 임기가 남아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뭐 방위협의라든가 농업정책, 뭐 안전 이런 데는 또 업무 특성상 여성 전문가님들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요즘 그거 없어요. 예, 맞습니다. 여성이 지금 못하는 거 없어. 예, 전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임기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임기가 끝나면서 계속 동용돼서 소기의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육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 시에 시립 어린이집이 있죠. 네, 총 17개인가? 18개수 있습니다. 18개? 예. 100원까지? 네. 그리고 시립 직장 어린이집까지 해서 18개요? 아니, 그거 말고요. 100곳까지 합쳐서 최근에 여기 17개수 있다가 100곳이 해가지고 18개수가 되는 겁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직장 어린이집. 그것까지 합치면 그럼 19개수. 19개소. 이 19개소는 다 원장 공모하잖아요. 네네. 공모. 예, 예. 이 공모할 때 이게 공정성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 공모하고 나면 뒷말이 많아. 네? 나름대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아이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 그러고 말도 그러고 공정성 없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뒷말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할 때마다. 지난번 3군데 했잖아요. 부릉, 백옷, 그리고 직장 이렇게. 네. 그죠? 같은 시기에 3개 했죠. 예, 예. 그때도 뒷말이 또 많고. 이 실이 어린이집 원장 공무원인데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모 관련해서 이제 공모 내용이 이제 그 심각하게 이제 다루신 부분인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런 공모에 이제 또 뭐랄까 형평성이 이런 부분이 정보가 돼야 되는데 조금 이제 공모의 내용이 조금 이제 해석을 달려있어 그런 오해가 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이제 그 공모의 내용을 도라든가 상급기관에서 좀 검토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공모가 이제 일률적으로 형평성을 이루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을 이루는 순간부터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이 생기면 더 많은 논란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행정사고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다음 11월 달 행감에 조금 더 질문을 할 텐데, 우선 공모할 때에 이게 매번 나올 수밖에 없어요. 19개가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년 끝날 때마다 하는 거라 매번 나오잖아요.
이 공모와 관련돼서는 좀 더 명확한 기준과 좀 더 투명한 이 공모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그때 뭐 기준이 달라지거나 예를 들어서 적용하는 게 달라지면 안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언론에 한참 뭐 그 원장 자격 문제 가지고 했는데 끝났어요? 예,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고요. 어떻게 마무리된 거예요? 그 부분이 예, 마무리됐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마침에 진사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기준이 어느 때는 이런 기준이 적용됐고 아니 그 내용을 제가 잘 아는데 예.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면 이제 감사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뭐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거라고는 보는데 언론이 보는 시각에 아니 따라서 기본적으로 언론은 뭐 언론이고 시의 입장이 뭐냐 이거예요. 시 입장에서는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네. 그러면 당사자한테 통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문서상으로 통보하는 건 아니고 통보해줘야지 말로라도. 그거는 뭐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하여튼 얘기는 돼 있습니다. 아니 해줘야지 그래야 이게 끝난 건지 뭐 아닌지 모르겠지. 얘기는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네. 안 돼 있던데 뭘.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얘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 끝나고 바로 확인을 그냥 아니면 예. 확인하시면 아마 알았습니다라고. 언제 줬어요? 언제 통보했어요? 예. 언제 했냐고. 어제 대화를 했습니다. 어제? 오래. 그것도 사실 이제 시가 기준 적용을 그때 달리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고 논란이 자꾸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에 결국은 그 사람은 상당히 마음 아파하고 고충을 당하고 있고 마치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보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전달될 수도 있고 그래 그 당시에 그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했던 공무원들은 아무 책임 없이 그냥 딴 데로 가버리면 그만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끝들에서 정확한 기준입니다. 네. 진정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정보센터는 이제 지금은 뭐 논란이 없죠? 예. 여기 위탁을 어디서 맡았어요? 국제대학교에서. 먼저는 저 어디가 맡았죠? 국제대가 먼저도 남서울에서 맡았는데 전에 국제대에서 문제가 되어 지난번에 이 센터장이 센터장 바꾸고 교체됐죠? 예. 그리고 좀 예민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연합회가 이제 보육이 연합회가 이제 2개가 됐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연합회가 2개가 된 부분을 이제 뭐 강제로 이거를 다만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시에 뭐 승인받는다든가 인가받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종의 하여튼 법 기준으로 통합시키고 분류되는 건 아니고 자기들의 업무 성격에 따라서 아마 그 이합 집단이랄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시가 이제 있습니다. 관계에서 뭐 하나로 뭉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맞지.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로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체육도 사실상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건데 네. 2개가 하나로 있다 2개로 쪼개 나가는 건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저희들이 그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수차례 뭐 얘기도 했고 시의 중심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중심을 잡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보충도 있죠. 아, 시에서 노력을 못 하겠는 것 같아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시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기 어린이집 원장들도 이렇게 이분화가 되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통합 그거를 갖다가 시에서 정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갖고 정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것이 합당하다라는 거를
해주셔야 돼요, 제시를. 아무리 이게 법적으로 뭐 우리가 하게끔 안 돼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더군다나 아이들을 가리키는 보육기관이야. 보육기관인데 서로 저렇게 패가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네, 아주, 예, 기본적으로 이제 평택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이제 그때 당시에 어린이집 연합회를 하면서 이제 어린이집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담당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거를 내부적으로 그분들의 내부적으로 뭐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시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로 된 분이 맞다. 평택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지금 그런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게 연계가 되어 맞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일부에서 어린이집 연합회 몇 분이 또 이렇게 하셔갖고 그거를 어떤 대표성 내지는 이런 걸 인정해달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수백 개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는데 아이 뭐 이상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그거를 하기는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제 바람직하지 않아다는 추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제 배란간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추적을 해보다 보면은 어느 쪽 말이 맞는가 이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판단을 하셔야지. 네, 그렇게. 그러면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서로가 이렇게 의견이 다르다. 응? 한쪽에서는 또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지금 반목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느 한쪽에서 불만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응? 시에서 여기가 하는 것들이 불만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맥혀들지가 않는 거야 지금. 하여튼 제가 2달 동안 여기 근무를 하면서요, 지금 말씀의 지상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최소화되거나 없어지도록 대화들 많이 했고 양쪽 다 만나고 아주 수시를 해왔는데 유념해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분란의 씨앗이 무엇인가를 갖다 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말을 못 하겠는데, 네? 그 어느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걸 기준을 잡아서 정말 이게 옳다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강하게 나오면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말이야. 기준 없이 막 그렇게 하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불만이 있고. 잘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사실. 저도 시집 어린이집을 했었지만 진짜 몇 년 전에는 이런 게 진짜 없었고 아이들 교육에만 힘썼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파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추적을 해서 파악해 보세요. 네. 왜 이렇게 원장들이 이렇게 피가 갈라지고 이렇게 됐는가.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를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그 먼저 문제됐던 그 원장, 계속 논란이 됐던 거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과장님 통보할 게 아니라 그 유감이라도 좀 표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감도 표시했고, 하여튼 유감이다. 시가 이렇게 잘못된 거 인정하고, 앞으로 이제 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도마라는 표현이 뭐였지만 하여튼 그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은 해놨습니다. 24쪽에 보육 환경에 있어서 CCTV를 의무 설치했잖아요. 네. 그 의무 설치를 하니까 이제 다 해소가 됐어요. 이게 새로운 문제가 좀 생기고 있잖아요. 또 의무 설치를 했는데 네. 이제 연락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언론에서는 이 연락이 쇄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시에 소속돼 있는 어린이집에는 이런 연락 요구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물론데 그 CCTV 연락 요구까지는 아직 안 물어봤는데요. 한번 차제 어떠한 성향이 있는지를 한번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어느 맞습니다. 정도 들는 건지.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이 CCTV를 연락할 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의심이 된다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시대도 없이 연락할 수는 없잖아요. 또. 네. 요즘도
이 부정수급이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제가 와서는 아직 그 부분으로 점검이나 지적된 건 없고요. 다른 쪽으로 한번 문제가 된 게 한 건이 있습니다. 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하박 이유는 안 나왔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인데 이 사실 이제 지역아동센터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이기도 하고 다시 또 이걸 좀 수정해서 좀 보완하고자 지금 조례 개정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처우가 가장 열악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예? 가장 그것은 아마 공통적으로 보육사로서 일하는 분들이 아마 공통사인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바뀌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보완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조기 발견 체계에서 이것이 이제 신원연군 사건으로 해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한 구체성을 띠고 계획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TF팀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네. 지금도 이 TF팀이 가동되고 있나요? 실제 TF하고는 뭐 조직이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어떤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팀의 인원을 늘려주는 걸로 해가지고 사실상은 TF팀은 그러면 이 TF팀은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일이 발생됐을 때만 일이 발생됐을 때 해결이 되고요. 그거로 인해서 조직의 인원이 증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어 있고 또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결이 됐던 부분. 아니 문제는 이제 신원연군 문제가 발생되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이제 무슨 초점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기본적으로는 아이가 학교를 이제 뭐 어느 기간 동안 안 나오면 바로 그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고. 예. 또는 이제 아이가 학대를 받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기에 이렇게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시의 역할로만이 아니라 해당 관련 기관들이 다 해야 되는 건데. 예, 현재로서 우리 측하고 학교하고 보건소, 의사, 각종 아이를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냥 그 형식적인 연결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뭐 이렇게 중간에 모여서 점검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은 네. 그때 뭐 문제 발생되면 반짝하고 마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그 부분이 행정기관에도 이 복지 차원에서 좀 빠져있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사실 의지를 갖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뭐 그때그때 반짝하고 말아요. 인력도 보강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계속돼요? 네, 상황을 유지하는 행정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여성에 관한 이 경력단전 여성 취업 서비스 이 992명이 취업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네네. 이분들은 주로 이제 거주지가 어디예요? 사시는 데가? 저 평택시 아니 그래 번역별로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북부 쪽이 많습니다. 몇 프로 정도 돼요?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나 5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 남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 이거 비슷한 게 들어가요? 네. 예? 교육장이 들어가고요. 예. 세일센터, 아이만 카페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아이만 카페, 여성애관이 남부 복지센터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남부에서 이쪽 여성애관을 오시는 분들은 굳이 뭐 여기 오실 것 같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부는 져주면은 이게 들어가는가요?
서구도 들어갑니다. 서구도 거기는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여기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그런 건 없는데? 아이만 카페만 있죠? 새로 일하기 센터는 그 여성가족부 사업인데 네. 한 시에 3개 이상, 2개 이상은 할 수가 없고 그 국비 사업이라서요. 그 서구 쪽이고 아, 있네? 예. 근데 어떻게 세 개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예산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러면 특성을 그냥- 받아봐야 상이. 그냥 모양만 보는 거예요? 모양만? 아니 국비로 해서 안 되면 시비로 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생기 맞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셔도 그 과장이 그때까지 안 있어요. 이거 저지 그 균형에 들어야지. 지금 그 연속성을 하고. 독서진흥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중이라서 제가 전에 벌써 몇 달 됐어요. 이 충북고등학교를 제가 그 대중교통 문제 때문에 거기 갔다가 그 도서관을 가져놨는데 그 일부러 저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서구에 책이 거의 텅텅 비었어. 그래서 그 도서를 좀 채워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 얘기했었는데 그런 건 잘 안 되나 봐요. 네, 뭐 교장선생님도 됐고 교감님도 됐고 일단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 지원이 주 말씀드렸어요. 근데 도서 지원은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서 구입을 네. 그리고 자치교육과의 그 교육 경비 그걸로 작년도에 일부 지원이 됐어요. 그걸 2차로 저희가 이제 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기부 도서 그걸 재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 그리고 이 경기도에서는 학교에 도서 기증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한번 좀 그건 이제 교육청에서 예, 그걸 우리 시가 좀 연계가 되면 안 돼요? 그 교육청에 한번 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소사축제 지는 도서관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설계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거 봤고 설명을 들었고. 네네. 9년 말에 그 착공 못하고 나머지가 뭐 한국으로 잡혀서 그 계약서 심사를 우리가 한국으로 잡혀서 그러면 금년 만에 끝나면 내년 봄부터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예. 언제가 내년에 유무공사예요? 해가지고요. 내일 분명 봄에 2028년. 네. 예, 맞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화 의원님. 네. 경로당 지금 그 두 마을에서 한 경로당을 쓰고 있는 것도 몇 군데 있죠. 택시에. 통합마을이 네, 있습니다. 거기는 계속 그렇게 놔둘 건가요? 아니면 여건이 되면은 따로따로 분리해서 시설을 경상 경우에는 이제 통합 경로당 취지가 이게 부지 확보가 어려우니까 부지 확보가 있으면 돼요. 일단 마을에서 부지 확보가 되면 네. 그거는 이제 마을에 간 건립을 해서 경로당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기 그 평상읍에 그 신대 사리하고 함성 1인가 같이 쓰고 있는데 마을에 가는 경이제 경로당인데 거기는 어떻게 어느 한쪽에 뭐 추진을 하고 있나요? 그 상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그 대사 1위하고 노아 살인가가 또 같이 쓰고 있는데 그 땅이 있다 하더라고. 만약에 마을 땅이 일단 있대요. 마을에서 이제 그 마을에 처음에는 경로당 용도는 지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을에 간 그 건립 사업을 해서 부지 확보를 해서 하면 자치교육과가 소관을 하거든요. 건축과하고 자치교육과하고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하고 협의가 돼서 선정이 되면 나중에 이제 마을에 준공이 되면 경로당 설치 가능합니다. 관건이 그 부지 확보가 되게 그래요. 되겠어요. 저기 그러면 이제 여기 경로당이 현대화 사업에 네.
지금 이제 오래된 데는 굉장히 열악한 데가 좀 많아. 그래갖고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방인데 네. 한 대야 한 대.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냥 뭐 어떤 그런 게 없는 데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데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일일이 파악하시기 힘들면은 미원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좀 알아봐가지고 그런 시설도 좀 해주셔야 되고. 네, 가면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이 경로당에서 많은 그 지역의 분들이 생활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쌀이 좀 부족하다. 네, 그래서 뭐 이장이 뭐 보내줘서 이렇게 먹는다는 등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금 뭐 쌀도 남아돌고 그러는데 좀 여유 있게 좀 보급할 수는 없나요? 우리가 이제 그 인원수에 따라서 예. 이렇게 대부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어르신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데 있으면 저들이 이제 그 전달 체계가 좀 잘 안 되니까 그 인원수대로 하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냥 어디는요 다 같이 먹는 데도 있더라고. 그것까지 대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여성휴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여성회관은 모든 그 여성단체라든가 여성들의 대표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회관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복지과에 보면은 뭐 학대받는 아동들, 뭐 또 아동 뭐 운영센터 이런 걸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 좀 부모하고의 관계가 좀 원활히 안 되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뭐 여러 가지 파괴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아이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가정을 좀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모 교육이라는 거를 갖다가 좀 이 여성회관에서 주축이 돼서 좀 지속적으로 좀 많이 좀 해주면 어떨까, 이 부부 교육. 그 여성회관에 지금 이제 임무 팀이 그 교양 강좌 위주로 많이 돼 있는데 저도 와서 그 인문학 강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게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네.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재밌게 해서 하면은 네. 참 그 교육이 내용이 좋더라. 지금 강의가 좋더라. 그렇게 해서 그 강의를 듣고 엄마만이라도 네. 아빠는 이제 뭐 바빠서 못 온다 쳐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가정생활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좀 프로그램으로 하여튼 네. 저희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에 애미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부님이 이제 그거를 창설한 건데 그분이 이제 문제아들을 다루는 신부였대요. 근데 문제아들을 다루다 보니까 뒤에는 문제부모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이제 문제아를 다루는 게 아니라 부부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부모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해갖고 부모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번전한 천주교에서 애미교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의 중요성을 갖다 굉장히 깨닫게 해주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교육을 받아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해줘서 어떤 가정의 변화가 좀 생길 수 있고 그렇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육에 대해서 그 정말 신문에도 나고 인터넷에도 뜨고 그랬던 그 부분은 뭐 감사 때 뭐 좀 깊이 좀 들어가 보긴 하겠지만 그 당시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그 당시의 기준으로 그 분의 그 행동이 합당한 거였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다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불법이었었지 않냐 이거예요.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불법이
아닌 것이 됐기 때문에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예, 판명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럼? 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시경마지 겁니다. 시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시립이기 때문에 좀 더 운영에 대치를 기해보자 나름대로 제안을 했어요. 다른 걸 못하게끔 제안을 한 건데 아니 그게 법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법에 원장은 그것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법에 하여튼 그것 때문에 2달 동안 고민했는데 결국은 저도 시립원장 하다가 예, 예. 시의원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다 내놨거든. 내놔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전임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임을 하게 되면 하여튼 그 저희가 헌적 판단도 하지만 법률가라든가 아니 경기도에다 자문해갖고 거기에서도 안 된다라고 했다 하는데 네? 네. 그런데 시에서는 또 괜찮다는 거예요? 그 똑바로 하시라고요. 똑바로 하시고 지금 이제 그 이야기는 나중에 네네. 하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그 단절 여성 이제 지금 뭐 아까 과장님 얘기가 몇 분이 취업이 됐다고 하셨죠? 재취업이? 취업이 992명이고요. 일용직 그 이제 청소 인도라고 그러죠. 그게 한 5천 건 정도.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단절 여성이 이제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거의 가다 그 업종이 그냥 서비스업,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문성 있는 그런 여성들이 재취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야지. 사실은 정말 육아 때문에 실력 있고 경쟁력 있는 그런 주부들이 지금 그 인력이 썩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참 안타까운 건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재취업을 할 때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뭐 그냥 그 어디 그런데 임시직 뭐 그런데 다 들어가면 900명은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길게 일을 못 하더라고. 가다가 이제 좀 했어도 좀 하다가 그냥 포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900여 명이 취업을 했지만 이분들이 그 기간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좀 한번 파악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 지금 그 이제 무기 계약직이나 계약직 뭐 그런 식으로 취업을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2년 정도 근무를 하면 퇴직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2년 이상 근무하고 또 다른 데를 가서 하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예. 그 경제 주최자가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실질적으로 전문 가진 그런 업종이 대우도 받고 이게 돼야 되는데 뭐 현실은 그렇지 않죠. 뭐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건 맞다는 보는데 어떤 그 방향은 그렇게 특수하고 어떤 그 부분에서 지들이 열심히 연결해서 달성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참 어려움은 있어요. 참 어려움은 있는데 그 일자리 경제과 그런 데서도 그 취업해주고 이러는 것들이 그냥 뭐 쉬운 것들 금세 이렇게 필요로 했다가 또 그냥 뭐 그 사람들이 없어도 또 뭐 별 타격을 안 맞는 그런 어떤 것들이 그게 현실인데요. 의원님 말씀 알았으니까요. 그쪽으로 방향을 좀 돌려보고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네, 또 서현록 의원님. 네, 다른 의원님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보면 행복나눔본부 운영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행사 내용에 보면 뭐 공개 생방송, 뭐 나눔 바자회, 퍼포먼스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시는데요. 뭐 내년도에도 공개 생방송 이런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그걸 이제 기획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공개 생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초에 연초에 계획을 하셔가지고 쭉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모든 게 우리 시에는 지금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금년도 그 모금 생방송도
당초 계획은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예, 근데 그게 이제 날짜가 거기서 기남하고 이쪽 경기 공동모금회하고 이렇게 날짜 조인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게 좀 그럼 당초 딜레이- 계획이 연초에 이게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연초에 예 그래가지고 한 3반기에 이제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 날짜가 모르고 있었는데 왜 이게 당초에 계획이 없었어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기획 행사 추진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나눔 본부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본데 아직까지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서는요 보조원의 형식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요. 저희도 이제 자율권을 많이 드리려고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쪽 나름대로 이제 업무를 하라고 이제 지금 업무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 행복나눔본부에는 이제 그런 성금 모집에 대한 홍보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배분 사업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 그 본부의 뭐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그 위기과정 발굴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업무가 좀 약간 이렇게 한개 이렇게 이제 구분은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뭐 기획 행사 하다 보니까 일반 뭐 주민들 동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뭐 기업체 또 홍보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이번 이제 기획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은 이제 행복나눔 본부 사회복지협의회 저희랑 이제 3개 그 기관하고 이제 단체가 조인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의원님 예. 말씀 맞고요. 그 부분으로 가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발족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거기 인원 가지고는 좀 한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들이 좀 협조해지는 그런 적인데 앞으로 방향은 그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어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맞습니다. 이제 1년 정도 얘기했습니다. 넘었는데요. 체계가 아직 안 잡히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앞으로 그냥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예, 도와주는 알겠습니다. 역할을 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8쪽에 보면은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행복나눔본부에서 경기도 공동모금회로다가 기부를 해서 행복나눔본부로 나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통장 개설을 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 지난번에 읍면동으로 그 공문이 하달됐습니다. 근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아니고 지금 그러면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행복나눔 뭐 경기도 공동모금으로 올라갔다가 그러면 읍면동 협의체 자체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협의체에서 이제는 후원금을 네. 모으시면은 그게 이제는 그 경기공동모금에 창구를 하나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돈을 끌어다 쓰는 거죠. 굳이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행복나눔본부로다가 공동모금에서 해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로다가 이렇게 내리는 형식이 맞는 게 아닌가요, 그게?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으면 행복나눔본부에 기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기부를 받으면 후원금을.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생각은 읍면동 협의체에서 후원을 이제 받으실 것 같은 경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 지금 그 후원 계좌도 많이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후원 창구도 일원화를 하는 차원에서 그냥 이제 행복나눔 본부 창구를 이제 통일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통일을 예, 해야 예. 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읍면동으로다가 따로 후원 계좌를 만들어가지고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행복나눔 본부 그 계좌로 저기 하라고 지금 저희가 지금 하는 건데. 근데 자체적으로 계좌를 따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 보장협의체에서 예. 그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 공동모금에 올려놨다가 다시 그 계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읍면동 협의체로. 행복나눔 본부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사업비를 이제 받아야 되니까. 그 그러면은- 읍면동 협의체에서 이제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 계좌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행복나눔 본부로 내려와서 행복나눔 본부에서 아니요, 읍면동 그냥 협의체로 경기 공동 내려가는 모금에 거예요. 직접 하는 거잖아요. 경기 공동 모금에 행복나눔 본부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로 후원금을 넣고 예. 여기 이제 읍면동 보장협의체에서는 그 돈을 받아야지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좌를 틀어놓는 거죠. 근데 지금 행복나눔 본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되게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신경 쓰세요. 현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경기도 공동모금하고
지역사회 보장하고 이제 그 합쳐갖고 고선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그래서 행복나눔 본부를 만드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체계 자체를 저기 뭐 좀 정확히 해서 그러니까 서로들 뭐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예, 예. 설명도 잘 하시고 하는 방법이 예, 알겠습니다. 예. 시구 쪽에 보면은 청소년이 꿈꾸는 미래를 위한 꿈실현 인프라 조성에서 청소년 영업 캠프를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평택시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가요? 일단 대상은 전체를 했는데요. 이제 저소득층은 무료로 좀 아, 저소득층은 무료로 하고 일반 청소년들이 상가비를 받는 건가요? 저기 학교장 추천이 우선 하고 있습니다. 추천 우선이고 네. 상가비는? 상가비는 숙박형은 3만 원, 일반 일일형은 10,000원 이렇게. 저렴하게 진행 잘 되는데 1박 2일 정도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을 1차적으로 숙박형을 받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할 효과가 계획입니다. 좋다면 전체적으로 횟수를 좀 더 늘려가고 진행하시는 게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 추경했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저희가 이제 일일형도 추진하면서 또 형태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이면 경로당 현대사업에 보니까 경로당을 몇 군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뭐 김치냉장고도 샀다, 에어컨도 샀다 굉장히 칭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래된 건물들은 보니까 도배 이런 데 곰팡이 막 네네. 이런 시설들이 아, 네. 좀 있어요. 네. 그런 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네. 좀 처리해 주시면. 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올해 예산, 가용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뭐 의원님들께서 많이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뭐 식구 쪽에 보면은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어디 이탈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거기 시설은 네. 저희 그 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정신보건법 네. 보건소 시설입니다. 그분은 아니 그래도 얘기는 들으셨어요. 아,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못 찾은 거. 지금 팽성 주간보호센터에서 5명이 대기하시던 분이 5명이 증원하시는 거예요. 정원을 이제 5명을 이제 늘린 거죠. 일단 직원을 아니 직원 말고요. 그러면 그 들어갈 수 있는 인원. 그러니까 현재는 네. 5명이었는데 1명을 추가를 증원을 해서 시설에 대한 직원이 1명 더 늘어나는 겁니다. 직원이 네, 직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 이제 한 명이 돌볼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한 명당 돌볼 수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1명당 그 주간보 같은 게 4명입니다. 네. 26쪽을 보면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조기 발견체 구축해서 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양육 환경 일제 상담이 있는데 단기에 1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담은 어느 분이 하세요? 상담은 자체에 상담자 2명이 있고요. 또 그 상담자의 상태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1쪽에 공공 작은 도서관 확대 설치가 있는데요. 우리 시에 지금 남부 쪽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가 있어요? 이쪽 남부에? 남부 쪽이에요. 네. 남부 쪽은 2개가 있습니다. 어디요? 네, 비전하고요. 네. 그다음에 송탄하고 어디요? 비전하고. 송탄, 네. 그리고 남부 쪽. 물론 큰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운동별로 이렇게 작은 도서관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요즘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가까이에 있으면 도서관이 편하고 다니기가 편하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서구역 쪽에 원평동에 지역에
이게 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는 지금 도서관이 없거든요. 그걸 좀 추진해 주십사 하고 제가 위원님 개별적으로는 제가 수정할 바 있는데요. 거기 원평 그 청소년문화회지 거기 원장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했고, 이제 추진 방침은 일단 그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장소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업을 한 800건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그 재기부를 해서라도 좀 1000건 이상 확보하게 하고, 또 이제 도에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지정을 받으려면. 그래서 일단 심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서 기준을 도서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 심사를 받아서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 절차로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모르시는 절차 설명을 해주시고 도움 주셔가지고 작은 알겠습니다. 도서관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